안녕하세요. 반복된 역사입니다. 오늘은 말이나 문서로 적이 주장한 평화를 믿은 국가들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6.25 이후 큰 전쟁 없이 휴전 속에서 번영을 누렸죠. 20년 전부터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를 말했죠. 나름대로 협정도 맺었죠. 정말 평화가 왔을까요? 20년 전 남북이 협정을 맺고 남한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얻어내 정권 붕괴를 막은 북한은 연평해전 1, 2차 도발, 핵실험 강행, 연평도 포격, 목함 지뢰 도발 등 계속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젊은 군인을 희생시키고 있죠. 과연 말이나 협정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말을 믿은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3세기 몽고 제국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의 힘이 사방으로 뻗치자 칭기스칸의 군대는 호라즘 왕국에까지 이르렀죠. 계속해서 패전하던 호라즘은 영웅 잘라루틴이 등극하며 세계 최강이던 몽고군을 막아내고 있었죠. 잘라루틴은 뛰어난 지략으로 공상전을 하며 몽고군을 격파하고 있었죠. 잘라루틴의 항전으로 바미안성에서 1년간 몽고의 침략을 잘 막던 잘라루틴이 전황을 살피기 위해 성을 비우게 되죠. 이때 잘라루틴의 딸 릴라가 칭기스칸에게 평화를 위한 혼인을 제안하죠. 그녀와 칭기스칸이 혼인하면 평화가 올 거라 생각한 릴라는 편지를 몽고 측에 보내고 칭기스칸은 평화를 약조하는 서신을 보내죠. 공주가 성의 약점을 알려주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 칸은 바미안 성을 손쉽게 점령하죠. 그 뒤 공주를 포함한 성 안의 모든 사람을 학살하죠. 분명 평화를 약속했는데 말이죠. 단순한 말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예시입니다. 예전은 야만의 시대이니 약속이 안 지켜진 것이라고요? 그럼 근세 이후 예를 들어보죠. 1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국 영국은 히틀러의 독일이 강성해지자 굴욕적이라도 평화를 얻기를 희망하던 영국 총리 체인벌린이 히틀러와 평화조약을 체결하죠. 체코를 넘기는 대가로 영국과 전쟁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죠. 이때 프랑스도 전쟁을 피하기 위해 지지를 보냈죠. 이에 대해 윈스턴 처칠은 전체주의 정권에 대한 굴복과 물질 제공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새로운 국제 질서인가 라며 협정을 비난했죠. 대부분 영국인들이 이를 평화라 생각하고 지지했죠.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두려워한다고 판단한 히틀러는 프랑스가 점령 중이던 라인란트를 병합하고 오스트리아까지 합병했죠. 이때까지도 영국, 프랑스 두 나라는 전쟁보다는 두 지역을 넘겨주고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죠. 또 히틀러는 소련과 손잡고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죠. 그 뒤 폴란드를 사이좋게 소련과 나눠 가지죠. 소련도 독일과 평화를 약속했다 생각했습니다. 그 뒤 재무장이 완전 성공한 독일은 프랑스가 믿고 있던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전차를 동원한 전격전으로 프랑스를 함락시키고 덩케르크에서 영국군은 겨우 목숨만 건져 퇴각하며 본격적인 2차 세계대전이 시작돼 결국 전쟁의 대가를 엄청나게 치르죠. 프랑스가 점령당하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영국을 확인한 히틀러는 소련을 전격적으로 침공하죠. 독소전쟁은 소련군만 1000만 이상, 독일군도 430만 이상이 전사 및 실종당한 총력전이었죠. 불가침 조약을 믿은 소련은 전쟁 하루 전까지도 독일의 자원을 수출했죠. 영국, 프랑스, 소련이 전쟁을 두려워해서 적에게 평화를 구걸한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선례입니다. 초창기에 힘으로 독일을 눌렀다면 그러한 엄청난 희생과 굴욕은 맛보지 않았을 것이며 히틀러도 감히 유럽 전역을 침공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문재인이 김정은을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걸으니 평화가 왔다는 언론 기사가 도배를 하고 TV에서도 이젠 평화라는 말을 달고 살았죠. 북한은 포격 능력을 강화해 우리 수도권을 타격할 준비를 했고 수소폭탄 능력 또한 강화했지만 말뿐인 평화에 우린 철책을 허물고 북한이 내려오는 길목의 요충지에 우리 방어선을 모두 허물었죠. 북한이 바뀐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죠. 바뀐 건 남한 사람들의 안보의식과 전쟁이 무서우니 굴복을 해서라도 평화를 사자는 나약함만 남았죠. 우리의 나약한 방어태세는 적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굴욕적인 요구를 하게 한다는 걸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는
우리의 동맹만 약화시키고 적을 더욱 이롭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죠. 옛 로마 장군이 말했죠.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란 명언이 기억나는 대목입니다. 우린 상대가 웃음을 띠며 말을 하고 평화란 단어를 쓰면 평화가 왔다고 착각하지만 국제정치에서 평화란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상대가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말로는 위협을 할지라도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 상대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10배, 100배 보복을 해서 응징할 수 있는 상태. 또 상대국이 보복을 당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에게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상태를 평화의 상태라 규정하죠. 좌파들은 항상 평화냐 전쟁이냐 선택하란 말을 하지만 이 말은 잘못된 말이죠. 평화는 목적이고 전쟁은 수단이라 같은 반열의 말이 아니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린 전쟁도 불사한다는 것을 적이 인지할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훼손할 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단합된 의지를 보일 때 번영된 평화가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타인에게 맞아도 평화를 위해 참는다면 이걸 가족이라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주권과 권리를 침해당하면 전쟁도 마다치 않는다는 결의가 중요하죠. 약자에게 좋은 친구란 있을 수 없는 국제정치의 질서를 역사에서 배워 힘을 길러 법이 통하지 않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주권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말뿐인 평화를 믿었다 국토가 점령당한 프랑스를 교훈삼아 말이 아닌 우리 적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상태를 평화로 인지하는 거짓 평화와 진짜 평화를 구분할 수 있는 국민적 소양도 갖추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알람 설정과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